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화요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보고요. 수익형 부동산, 돈이 되는 부동산 매물 직접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까지 내려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지금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세입자들이 많이 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신축 아파트는 일반 주택하고 달리 지금 등기부 등본을 뽑아볼 수가 없다고 하죠. 이제 신축 아파트로 들어갈 때, 전세 계약할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많이들 쓰시는데요. 네, 그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모르는 분이 거의 90%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그 아파트가 지금 완공됐지만 그 준공 나기 전까지는 이제 등기부 등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호적 등본 같은 게 없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예, 출생 신고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에서 공급하는 공급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 예, 계약서요. 그러니까 모든 그 매매라든가 임대인데 여기는 계약서 자체 이름이 아파트 공급 계약서, 건설회사마다 있거든요. 그 네. 분양회사마다 있는데 그 공급 계약서는 그 보험회사 약관이랑 비슷해가지고 아주 깨알 같은 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굉장히 앞뒤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중간에 이제 원 주인이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뭐 다른 사람이 사서 또 다시 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철저하게 살펴보는 게 여기 그 뉴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무엇보다도 공급 계약서를 꼭 확인을 해봐야 예, 된다. 예, 네, 예.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다 하나하나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네. 사실 이제 청약 담청자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실제로 실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걸 확인해 봐야 그 될까요?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보면요. 그 공급 계약을 받으신 분이 그냥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이 네, 중간에 이제 팔아서 이제 돈을 챙긴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그 아파트 분양 사무실 찾아가서 그 뒷면을 보시면 만약에 전매를 했거나 이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실수요자하고 그 뒷면에 적혀 있는 분하고 명의가 같은지를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명의가 같은지 확인을 네, 해보고, 그리고 명의가 네. 같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증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걸 중개해 주신 분의 어떤 연락처를 충분히 적어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전매를 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또 전매가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매가 뭐 안 되는 경우에 하는 경우는 한번 팔아먹었더라도 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매 금지된 아파트는 전세를 안 돼가고 월세로 들어가신 다음에 명의를 나중에 준공 난 다음에 아파트가 그 등록이 됐을 때 전세계약서 쓰시고 그다음에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전매가 되는 아파트는 공급 계약서 뒷면에 보시면 이름이 바뀔 때마다 한 서너 번 정도는 그 주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 아까 부동산이 나타나면서 주인이 안 나타나고 이임장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오는 그래서 경우요? 신규 아파트는 이임장을 받아서 거래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 공인중개사한테 부탁을 해서 집주인이 직접 나오게 하거나 얼굴을 보고 또 신분증하고 맞춰봐야만 이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특이한 뉴스인데 그 전매하기 전에 어떤 아파트 주인과 전매 후에 아파트 주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세 계약서 쓰시기 전에는 실제 주인을 만나서 계약서 쓰는 게 정확합니다. 네. 공급 계약서의 뒷면에 있는 권리 승계 내역을 네,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사실 위조 네. 계약서가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뉴스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위조 계약서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려면 시행사나 시공사에 반드시 직접 이게 맞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 대행사가 있어요. 예. 분양 대행사에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확인하면 웬만하면 다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전매를 못하는 아파트를 아까 전세를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는 확인이 가능하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확인이 된 다음에도 즉시 그러니까 전세 계약서 썼으면은 그 확정일자를 바로 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냥 그 입주 날짜와 관계없이 계약금 준 날부터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중도금이나 중도금 이자를 못 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 중도금 무이자로 준 혜택 그런 경우도 찾아보시고 은행을 찾아가서 이분이 또 그 사이에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융자를 못 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은행에 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요즘에는요 전세든 매매든 이런 아파트나 부동산 분야에서 거래를 하기 전에 확인시켜주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법무사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그 부동산을 매매나 거래할 때 이 계약서 자체를 면밀히 따져주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충분한 그 검토를 해줄 수 있는 대행 업체가 있으니까 가보시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그 문구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임대를 하지만은 전세를 놓기 전에 등기가 없었다라는 기록을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계약이 파기된다는 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네. 그냥 대충 구렁이 담넘어서 넘어가면 나중에 뭐 계약금을 뜯기고 전세를 못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서로 갑과 을이 주고 나는 그 대화를 상세하게 써가지고 별점을 첨부해서 같이 계약해야만 안전하게 내 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특이하게 분명히 하나하나 일일이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외에 혹시 아는 주변에 변호사가 계시면은 그 변호사를 동원해서 같이 꼼꼼하게 계약서를 쓰시면은 예. 돈을 떼일 일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변호사분들이 뭐 그렇게 바쁘지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하고 거래를 하시고 또 네. 변호사 불러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상당히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게 더욱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신축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이 채무나 권리 관계를 알 수가 없으므로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대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 네. 중도금 연체 없는지, 네. 뭐 그리고 또 무리한 뭐 갭 투자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임대가 조금 싼 경우는 그 갭 투자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빚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의 매물이라면 좀 더 확실하게 그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될 것, 바로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거죠? 즉시 받아요. 예. 즉시. 예, 예. 네,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일반적인 임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확정 일자를 받고 전입 신고까지 마무리하시는 게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더욱더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제 하반기에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체납을 하면 주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간다고 해요. 차라리 세금을 체납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거꾸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 한국에서는요. 사실 이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한다는 그 사업이 물론 하시는 분 입장에서 죄송하지만 사업거리가 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현재 금리 상태에서 남의 집을 사가지고 임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임대는 저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은 그 사업이라고 하시지만 네. 우리나라 그 금리에서는 집을 사가지고 남한테 임대를 준다는 임대 사업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임대사업 제일 부러워했었는데 근데 임대사업이 맞지 빌딩 않다고요. 임대하고 주택은 달라요. 예. 빌딩은 뭐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권리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장사의 시소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주택을 가지고 임대 사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저건 제 생각이고요. 예. 중요한 거는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각종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5년 정도 장기 임대를 해주면은 뭐 여러 가지 세금도 혜택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 집값도 폭락하고 또 임대도 잘 안 나가고 또 그 현재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이쪽으로 임대를 착실하게 신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세금이 많이 나오고 또 임대 사업자를 제대로 이행을 안 시킬 경우에는 사업자를 취소시킨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취소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는 돈이 이분들은 그 벌금과 세금을 구분을 잘 못하시고 일단 사업자를 취소하게 되면 오히려 또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버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차라리 취소 당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뉴스가 제가 그렇게 많이 나가서 뉴스를 검토해 봐도 그렇고 부동산은 임대 사업을 빙자로 거의 다 부동산 투기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막상 경기가 안 좋고 주택 경기가 안 좋고 임대 가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쪽 세금 저쪽 세금 다 따져보니까 결국은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나를 그냥 임대 사업을 취소시켜줘라. 나를 그냥 뭐
불법 임대 사업자로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항의하는 건데 차라리 강제로 말소해 달라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뭐 있다고요.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뭐 집주인끼리 모여가지고 가서 강제로 면허를 반납한다, 취소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대략 이렇습니다. 국세로 한 2억 정도 안 되면 네. 2억 정도 안 되면 그 뭐 신용불량 되기 이전에 뭐 악덕 그 집주인으로 올린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세는 1,000만 원 정도까지라 그래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하고 국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방세는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물어내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국세 같은 경우는 정말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세금 방향이 틀린데 결국은 뭐가 됐든 지방세는 1,000만 원, 국세는 2억까지 그 숫자가 넘었으면은 그 신용불량자처럼 그 악덕 임대주로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실 그 세금이 한 2억 정도 밀려버리면은 집주인은 그 사업자도 취소가 되고 또 면허 자체도 그 반납하게 한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익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 사업을 계속 지속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태료든 세금이든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갚으려고 해도 지금 임대사업자에 등록돼 있어서 집을 팔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집을 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5년 동안 임대 사업하면서 세금 혜택 본 거를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다 물어내야 다 된다고요. 토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집을 팔라 그래도 세금 내고 나면 나이가 남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집을 다 자기가 임대 사업 안 하려고 집을 내놓으면 매물이 뭐 홍수처럼 많이 쏟아져 가지고 네. 갑자기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매물이 늘어나면 물론 아파트는 덜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집들은 지금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그 조이다 보면 다 명단을 올려서 뭐 악덕 건물주로 악덕 집주인으로 그렇게 몰아가다가 지금은 또 임대 사업자를 그 취소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결국은 나중에 한꺼번에 매물이 나오다 보면은 집값이 또 다시 폭락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요즘에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그 고민거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네.